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3주차 주간 브리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좋네요. 단기적으로 부산의 모습, 최근의 거래량만 보면 거래량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쿠팡 알리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의지수 전국 기준으로 상승 3곳, 하락 3곳. 그 중에 좀 강세인 곳은 인천, 대전, 울산. 이 강세가 아니죠. 그 다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곳 부산, 대구, 광주. 광주도 아파트가 무척이나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지역은 오를 거야. 그거 오산이라는 것. 네. 상대적으로 좋은 곳,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 하지만 60 이상 60 이상 넘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지난주 부산 마이너스 0.06, 이번 주 마이너스 0.06. 서울은 지난주 보합, 이번 주 상승이었습니다. 세종시가 낙폭을 기어가는 것. 부산은 서울의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인천 정도가 서울의 끝발의 영향을 받는 그런 범위에 포함되고 부산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량 좋네요. 한번 요 거래량 신고 누락되었던 것이 신고되면서 올라가는 거 제외하고도 주간 기준으로 거의 뭐 500건에 근접해가는 수준. 다시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23년 특례가 있었던 23년 요 구간, 23년 구간, 그리고 24년 구간. 대출 특례 종료되고 나서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었었죠. 그 다음에 신생아가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설 연휴 때 이 시스템 오류상으로 제대로 집계 안 됐던 것 때문에 위로 불쑥불쑥 솟았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어느 정도 평균선을 그어 본다면 660조 정책자금 60조 투입되는 시장, 30조 투입되는 시장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난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죠. 부동산 부양책은 계속 내놓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그 다음에 뭐 PF, 뭐 부실사업장, 뭐 토지를 사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 DSR 뭐 시행을 폐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스트레스 DSR은 이미 도입되었고 뭐 하여튼 안 좋은 거 좋은 거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사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게 분명하다. 주간 거래량 기준 살아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좋아 보인다. 살아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좋아 보인다. 근데 딴 도시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대구보다 못한 거래량, 인천보다는 한참 못한 거래량. 부산만 놓고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근데 타도시와 비교해보면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3월 거래량 지금 한 64% 정도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2100건 정도. 대구랑 비슷한 거래량이죠. 인천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이죠. 많은 게 아니더라. 거래량이 인구 1000만으로 나중에 환산해 놓고 비교해 보면 제일 빨간색이죠. 제일 거래가 안 됩니다. 제일 거래가 안 되는 것이 부산의 모습이다. 울산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나중에 전세나 이런 다른 상황들 같이 살펴보면요. 자, 전세 거래. 그래도 인천하고 좀 비슷하게 거래량 엎치락뒤치락 아파트 개수 늘어나는 만큼 전세도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 그 근래 들어서 좀 부족하죠. 이 꼭지가 좀 높아지는 요런 시기들. 네. 요런 시기들이 꼭지가 높아지다가 안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개수는 그만큼 늘어났는데 정상적으로 전세 거래가 원활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면 아마 이 구간 어디쯤에 전세 거래량들이 터져 나오고 빠른 순환을 보여주고 이래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 전세 거래량은 고만고만한 한 중간 정도. 거래는 잘 안 되죠. 전세도 좀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하죠. 좀 잘 나가는 도시 인천, 대전, 울산 뭐 요 정도. 부산 매물 5만 5천 개, 서울 8만 2천 개. 많습니다. 많아요. 서울 자체해 놓고 보더라도 뭐 대구나 인천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인천과 견주어 봤을 때도 좀 확연히 매물이 많다는 느낌이 들죠. 다음에 뭐 재차 상승이 나오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천이지 않을까. 예, 부산의 힘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느낌입니다. 메가시티 이름만 그럴싸한 메가시티 그걸로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매물 대구에 이어서 2위. 매물은 많은데 거래는 가장 안 된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부산 지역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많이 빠졌다. 우리 겁나 많이 빠졌다. 평균적으로 28.5% 정도 많이 빠졌다. 그럼 오를 때 됐잖아. 과거에 그런 논리가 좀 통하던 시기도 있었죠. 많이 빠지고 나면 오른다. 근래에는 그게 통용되지 않을 만큼 전국이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비슷한 분위기로 같이 안 좋다가 좀 나아지는 곳. 인천, 뭐 대전, 요 정도. 울산도 양호 한편. 조금 온도 차이는 약간 있는데요.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약간이에요.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약간입니다. 자, 전세 매물 근래 들어서 많이 감소했고 대구는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근래 들어서 계속 감소 추세. 감소하다가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감소했네 이런 느낌인데 2022년 1월 달부터 놓고 보면은 요 시작점 한 대구와 부산의 매물 건수가 한 2,000건 정도 차이 나는데요. 지금 두 지역의 매물 건수는 한 1,500건 정도, 1,500건 정도 차이 나는 요 정도 수준. 다음으로 전세 매물. 전세 매물 많고 거래는 중간 정도. 좀 애매하죠.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은 가장 많고 매매 거래는 가장 안 되고 거래는 가장 안 되고 전세 매물은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 거래도 가장 안 되는 축에 속하고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매물 개수 대구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는 대구 100집 중에 6집 정도의 매물인데요. 부산 100집 중에 마찬가지죠. 거의 6집 정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타도시 서울은 좀 빼놓고 보더라도 인천과 부산 제2의 도시의 위상 10년 안쪽으로 바뀌죠. 인구 기준으로 제2의 도시 위상은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울산 좀 애매합니다. 울산 좀 애매해요. 다른 지표들은 울산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하락률도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느낌. 대구가 30%, 부산이 28%, 울산은 20%, 많으면 22% 정도. 좀 많이 반등하기도 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울산이 제일 강합니다. 광주는 부산, 대구 같이 맞물려서 같이 좀 안 좋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동안 부산, 대전이 좀 반짝하려고 했는데 대전도 근래 들어서 갑자기 힘을 잃고 있고요. 인천은 서울에 묻어가는 분위기고 울산은 나홀로 독야청청하려는 이런 분위기. 나 부산하고 좀 차별화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우산업개발에서 왜 그 분양을 포기했을까요? 왜 시공권을 그걸 왜 포기했을까요? 울산의 매물 2,200개? 미분양 물건, 부산 미분양 물건 3,000개 정도? 인구가 3배 차이잖아요. 인구가 3배 차이. 미분양 여전히 뭐 지역 기준으로는 많은 상태, 뭐 시장이 언제든지 좋아지면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